자, 박시영, 이택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제 셋이서 1시간 떠들었는데 다 갈아엎어요, 지금. 사상 최초의 재녹화. 자, 단일화. 정확하게는 사퇴죠.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재명, 윤석열 각 지지층은 거의 다 결집해 있어요. 이제 핵심은 안철수에게 표를 줄 예정이었던 이 층이 어디로 가느냐. 여론조사에서 5%에서 8% 사이 정도로 추정되던, 저는 실제 투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다면 10%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이, 이 층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 문제예요. 박시영 대표 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 조사는 윈지코리아가 아주경제랑 그 조사를 한 건데요. 네. 3월 1일, 2일 날 조사. 그러니까 바로 전날까지 한 거지. 네. 지지도 조사에서는 0.2%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45.4 대 45.2. 이건 뭐 지지율 격차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할 것도 없죠. 딱 붙어 있다. 네. 콜백도 해봤습니다. 콜백도 해봤던 조사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절대 표를 주고 싶지 않은 비토 후보가 누군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48.3으로 이재명 후보 44.3보다 한 4%포인트 높았어요. 안철수 지지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흥미로웠거든요. 이건 사퇴 선언 이전입니다.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 절대 찍지 않겠다는 게 42.9,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게 41.0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 조사를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보세요. 오늘 이제 머니투데이 갤럽 같은 조사에서도 어떤 게 나왔냐면,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했을 때 3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을 옮겨갈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거의 나눠지더라.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비슷하게 나눠진다. 비슷하게. 그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많은 조사에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물론 이 단일화 때문에 부동층에 약간 영향을 저는 줄 수는 있다고 봐요. 대세가 윤석열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은 약간 영향을 줄지 몰라도 안철수 지지층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대략 반분되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이동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서울신문 한국갤럽 지난 25일, 26일 여론조사인데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조사를 했던 결과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상승이 윤석열 후보의 상승폭보다 컸어요. 그동안의 TV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랑 좀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지지층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부동층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적어도 보수적으로 봐도 안철수 후보 지층은 그냥 반반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끝까지 찍겠다는 분들은 무효표. 그러니까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처럼 실제 4% 정도의 무효표가 나왔거든요. 심상정 후보는 3% 정도 지지를 얻었었는데 4%의 무효표가 나왔어요. 김문수, 유시민, 경기도지사 네. 붙었을 때예요. 근데 심상정 후보가 3일 전에 사퇴했어요. 그때 여론조사상으로는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3% 정도 예상되는데 실제 심상정을 찍어서 무효표를 만든 사람은 4%대예요. 감정적인 표가 거기 담긴 거지. 알면서도 찍었던 분들이 계시고 모르고 찍었던 분들이 계시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와 견주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좀 생각하기 싫은 이제 부작용이죠. 왜냐하면 너무 늦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가 됐고, 그리고 사전투표 하루 전날 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마치 2002년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 철회, 그러니까 이제 언더독 효과가 이제 발생하기 쉬운 딱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여론 지형도 반분되는 데다가 실제 또 본투표에는 아예 사퇴란 표시도 안 돼 있는 채로 인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르고 투표하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왔던 한 8 내지 10%의 지지층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그리고 당장은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지금 마비될 정도로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냥 후보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는 그냥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되면서 오히려 양강 구도에서 격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대선의 1.5%포인트 격차, 2002년도에 2.3%포인트 격차처럼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TV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태도적인 측면이나 뭐 지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을 받지 않았던 모습이 그냥 중도층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자신 없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TV 토론을 망쳤죠, 한마디로. 그래서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 저희 같은 생각도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 최소 1에서 2%는 올라갈 것 같다. 부동층에서 약간 옮겨오겠구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한 1% 정도 빠지겠다. 안철수 일부는 이재명한테 0.5씩 뭐 나눠지던가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3월 3일 기준으로 보면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 한 1, 2% 앞서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 안철수 단일화가 이제 벌어졌는데 사실 뱉어놓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무슨 주술의 시인 듯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제가 그저께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을 사회자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답을 못할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답도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서로 싸웠던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들이 볼 때 좀 뻥치죠. 왜냐하면 굴복 형태잖아요. 밀실야합 같은 거 아닙니까?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갑자기 왜 그러지? 손목을 자르겠다. 윤석열 지금 1년 손목 만에 아니고 손가락. 손가락이야? 과장을 하고 그래. 손가락. 손목 너무 아프지? 너도 아프지, 맞아. 손가락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마당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년을 많이 강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여줄까? 굉장히 놀랬던 것 같고 특히 2030 여성들이 좀 많이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지지층 보면 2030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저는 없음 무응답으로 응답하는 흔히 말하는 부동층이라는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층이 과연 얼마나 투표할까? 그 층은 윤석열이 앞서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래서 그 층이 실제 투표할 건지 이재명으로 돌아갈 건지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일단 이번 효과로 샤이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현상이고요. 콜백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잡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 절박하게 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비토 정서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없다. 안철수 지지층은. 그리고 2030이 주축인데 이 사람들은 어른들이 뭐 얘기한다 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층이 아니라 자기 소신껏 투표하는 층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권도 있을 것 같고 투표용지 안철수 이준이 있으면 보란듯이 거기다 그냥 찍을 사람도 있을 거고 윤석열 이재명으로 찍을 사람도 있어서 안철수 지지층 자체는 별로 변수가 아니고 오히려 어떤 조사에서는 심상정 지지가 확 높게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 조사를 보면 야 정말 안철수 지지층이 양당 혐오층이구나. 근데 1% 이상은 이재명 후보로 선회할 것 같아요. 윤석열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는 결의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그런 면에서 보면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뭐 이렇게 언더독 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반 이상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 그리고 나머지 여타 후보들 합치면 한 15% 정도 될 거라고 봤고 나머지 85%를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나눈다고 봤을 때 한 43% 4% 이상 득표하면 당선권이다 봤는데 일단 안철수라는 변수가 빠졌기 때문에 48대 47 싸움입니다. 정말 뉴스공장 아침에 얘기한 대로 한 5,000표 차이로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이 사전투표의 투표율 그리고 나아가서 본투표의 투표를 합쳐서 지난번 77%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1.5%포인트의 격차였고 그때 투표율이 80.7%였거든요. 양측이 다 집결을 하면은 정말 박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깜깜이로 이미 들어갔고 누가 이길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총 결집할 가능성이 높고 정말 1%포인트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윙층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오늘 이제 MBS 조사 결과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2,000명 조사를 한 거거든요. 전화면접 조사를 4개 기관이 500명씩 했는데 거기서 동률이 나왔잖아요. 42대 42로 동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뭐 갤럽 조사는 딱 붙은 걸로 나오고 저희 윈지코리아도 그렇고 또 한편 리얼미터는 조금 더 벌어진 걸로 나오고 뒤죽박죽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시간대 하느냐, 어떤 방식을 약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살얼음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가 맞고 틀리고 굳이 그거를 막 분별할 필요 없이 그 생각을 누가 절박하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대표 얘기를 잘 들었고요. 이제 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비슷하게 갈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일화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일화는 어떤 룰 아래서 서로 경쟁하고 그런 가운데 설득되고 승복되는 과정을 전제한 가상의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뚝 사퇴해버렸잖아요. 전제가 달라. 우선 정권 교체에 설득된 표는 이미 윤석열에게 가 있어요. 안철수에게 투표 예정이었던 표, 그 표 중에 이 사태로 자,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윤석열로 되돌아가야지. 이 표는 매우 적습니다. 그 표는 진작에 가 있거든. 이 안철수 예정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윤석열, 무식해서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남는 옵션, 이재명이냐, 안철수냐. 둘 다 안 무식해. 한쪽은 유능한 행정가, 한쪽은 공부한 전문가야. 그 사이에서 전문가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 무식한 후보와 유능한 후보 사이에. 이 선택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건 이재명이야. 플러스가 있어요. 뭐냐? 이게 단일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후보가 사라진 거야. 공정하게 경쟁해서 지지층이 설득되고 승복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그냥 사퇴한 거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괘씸해. 이 괘씸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신, 배반. 그렇죠. 괘씸해. 혼내주고 싶어요.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윤석열한테 가나? 혼내줄 도구를 찾는데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단일화였다면 오지 않았을 이 정서적 응징표가 추가로 옵니다. 저는 이쪽의 투표 욕구가 더 강하다고 봐요. 혼꾸녕을 내주고 싶다. 이 무서운 표거든요. 동정표, 불쌍해 죽겠어. 이제 20대들이 예. 엄마 아빠 불쌍하다고 얘기한대요. 엄마 아빠 이재명 지지자들인데 엄마 아빠가 네. 그동안 자식이 말을 안 들었거든. 근데 이 소식을 보면서 멘붕에 빠져서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찍어줄게 이런다는 거야. 이 동정표하고 응징표, 정서적 반응이거든. 이 정서적 반응이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거든요. 근데 하필 하루 전이잖아. 응? 이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대세론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대세론으로 몰고 가기에는 여론조사가 없어.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아니야. 그러면 공동유세라도 해야 되거든. 근데 하루 전이잖아. 오늘 단상위에 올라가서 안철수 후보가 나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했다고 쳐. 설득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 말 들으면 더 화나요. 보기 싫고. 바로 직전까지 윤석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달랠 수단이 없다. 이 응징표가 가장 많이 나올 층은 젊은 세대예요. 사전 투표율은 젊은 세대가 높단 말이지. 근데 사전 투표를 하러 가면 사전 투표 용지는 도착하면 인쇄하기 때문에 안철수 사퇴라고 표시가 돼요. 이게 디테일인데 응징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투표에는 안철수 사퇴 표시가 안 돼요. 이미 인쇄했기 그렇죠. 때문에. 밖에만 붙어 있죠. 무효표로도 응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전 투표에서는 사퇴 표시가 돼 있어. 칸에. 그러니까 이 응징표가 많은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을 도구로 응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숨은 포인트예요.
디테일하게 봐야 돼. 정리를 해보자면 안철수에게 투표 예정이었던 표는 이재명에게 넘어온 표가 더 많습니다. 조사까지만 하더라도 비슷비슷했다면 여기에 응징표가 붙는다. 특히 사전투표에서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무세야. 어때? 듣고 보니까 설득되려고 그러지? 실제 단일화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케이스는 노무현, 정몽준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오세훈, 안철수 예측하기 어려운 경선 룰 협상에 의해서 여론조사해서 드라마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경선에서 통과되면 상대 진영 후보 진영 지지층들도 기꺼이 승복하는 거거든요. 게임에서 졌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단일화의 케이스에서는 실제 이긴 케이스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서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춤을 추는 층이 어떤 거냐면 30대 여성이에요. 30대 여성을 여론조사 잡기도 어렵지만 응답이 잘 안 해서. 근데 30대 여성이 어떨 때는 이재명 쪽이 좀 더 나오고 어떨 때는 윤석열 쪽이 좀 더 나와요. 그런데 20대 여성은 확실히 그 이재명 쪽으로 확 쏠렸어요. 20대 남자가 남성 쪽으로 쏠리듯이 확실히 쏠려서 최근에 20대 지지율의 격차는 정말 많이 줄었는데 근데 이번 상황 보면서 여초 커뮤니티들이 확실히 움직이더라고요. 사귀자고 했다가 이 새끼 어디 갔어 이거. 나 사귀자고 해서 마음 줬는데 이 새끼 결혼식 하루 전에 도망간 거 아니야. 저는 이런 화나요. 표현을 썼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손잡는 건 이제 M&A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이랑 많이 손을 잡으면 MOU, 제휴하는 정도? 근데 주주들의 사실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M&A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지금 벙쪄 있는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지금 굉장히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 봐서는 여론조사로 저희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지금 반분의 지표에서보다는 조금 더 거부감. 그러니까 국민의 표심이 조금 김어준 설로 와. 많이 갔어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열세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전투표에 들어가는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는데 뭐 이런 지금 움직임들 때문에 실제 역결집이라든지 언더독 효과에 의한 동정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시기로 갔는데요. 그 다음을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반분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넘어온 표가 더 많다. 그 다음으로 많을 표는 내가 보기에는 본투표에서 포기 혹은 무효표예요. 그 다음 포션이 저는 윤석열로 가는 표라고 봅니다. 반분이 아니라. 물론 일부는 특히 2030 여성표 중에는 심상정으로 갑니다. 근데 동시에 윤석열 당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이재명으로 넘어올 표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지층 불안하고 또 화가 나요. 아니 그동안 한 말은 뭐야. 손가락 자른다 했나야. 야 자기 손가락 자르겠냐?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가버렸단 말이죠. 불안, 분노는 결집에 강력한 동인이에요. 물론 불안이 더 커서 포기하는 이들, 내 걸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거든요. 약지지층. 이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이재명 캠프의 남은 시간 동안의 과제예요. 나가면 이긴다라고 설득하는 거. 불안해하지 말라고. 우세야! 잠깐만. 그들한테 불안이 엄습했어요. 한 번 갈린 밭도 다시 봐야 돼. 이제 한 번 갈린 밭도 다시 봐라. 이게 하나 생겼어요. 자, 제가 쇼트트랙에 많이 비유를 했는데 쇼트트랙 또 나왔어.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바짝 지금 사정권에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개주 경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밀어줬어요. 그걸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재명 후보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경기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경기장에 들어와서 투표로 응징하겠다는 어떤 심리가 개재될 수 있다. 이해가 속 되죠? 근데 동의하고 대중의 언어로는 그럴 것 같아. 이건 아니잖아? 라게 가장 먹힐 것 같고 결국 마지막에는 윤석열이 대통령 깜이냐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것 같아. 윤석열이 대통령 깜일까? 이제 TV 토론도 계속 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부동층들이. 그러니까 저는
심플해졌다고 봐요. 이 마음의 다이내믹이 심플해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심플해졌냐면 흔히 밭을 갈 때 윤석열은 아니잖아? 너무 무식하잖아. 그런데 옵션이 2개가 있었어요. 공부 많이 한 전문가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밭을 갈았는데 갈 곳이 2군데가 있었단 말이지 한 군데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태가 결코 윤석열 후보에게 호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 부분 100분 동의하고요. 유권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라는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TV 토론도 익숙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정권 교체 때문에 누가 나와도 지지하겠다라는 보수층의 표심이 있는 거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하기를 원했던 거는 단일화를 하면 부동층이 이쪽으로 얹어질 가능성 혹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얹어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단일화를 이제 요구했던 것인데 좋지 않은 타이밍에 단일화가 됐다라는 점이 조금 비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박빙 열세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터져서 저는 김총수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반분되는 거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부분도 포함을 해서 혹은 이 투표 용지에 무효표 등등을 포함해서 조금은 비판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비관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48대 47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발표된 부동시 문제, 특히 2030 남성들이 볼 때 상당히 클 겁니다. 군대 갈 때는 부동시였는데 검사 임용이나 공무원 채용일 때는 정상으로 바뀌었고 또 최근에는 부동시로 또 바뀌었고 그래서 시력이 그렇게 막 춤을 추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합시다. 안철수로 예정되었던 표, 그분들에게는 그 배신당한 심정에 공감을 해줘야 돼요. 밭은 80%는 갈려 있어요. 거기 옆에 서 있어 주면 돼요. 그리고 심상정 지지층은 존중해 줘야 돼요. 다만 윤석열 당선을 매우 걱정하면 같이 걱정해 줘라.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지지층을 발견하면 서로 밭가리를 물어봐야 돼. 너 몇 명 했니? 나 몇 명 했는데. 그 블랙아웃 기간에는 가짜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특정 캠프에서 일부러 만들기도 할 것이고 지지층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카톡 돌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지 마시고요. 리얼미터 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추이를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그건 발표해도 되거든요.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감을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그래. 편집이야. 진짜 맛있는데? 자, 가시라. 네, 감사합니다.